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이제 또 슬슬 이제 오후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날도 덥고 땀 한 바가지 흘리고 제가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 만들면서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운동도 되고 좋네요. 역시 뭔가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좀 약간 좀 안 좋을 때, 좀 그렇지 않다. 사람이 좀 다운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운되거나, 좀 그래서 침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때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했죠. 항상 걷기 운동을 걷기. 걸어라. 무조건 나가서 밖에 걷다 보면은, 좀 기분 전환이 될 겁니다. 걸으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들으면서 하다 보면은,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뛰면 좋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 뛰다가는 괜히 관절 나갈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살포시 걷는 것도 좋아요. 근을 위주로 해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1시간 정도 걸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재미있는 또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 이제 요즘 2차 전지주에도 막 한때 개미들이 막 몰려가지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이제 2차 전지가 아니라 더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섹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로 가는가 한번 볼게요. 일단 2차 전지주로 이제 가득했던 우리 개미들, 이 개미들의 포트폴리오에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그 친원전 정책이죠. 친원전. 예, 지난 정부는 그 원전에 이제 반원전이었지. 요번에는 친원전이고. 그 정책이 힘입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스피 개인 순매수 순위 상단에 올랐답니다. 순위 상단에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문가들은 그래요. 해외에서 그 원전을 수주한다면은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개미들이 이달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그 주식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1,500 정도, 1,500억 가량 순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많이 매수했어요. 작은 돈은 아니야. 1,500억이니까. 순매수를 했는데 이 기간에 보니까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들의 순매수 3위더라. 3위더라. 지난달 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보니까 그 포스코 홀딩스 있어요. 포스코,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LNF, 하여튼 이렇게 등등 있는데, 하여튼 2차 전지가 줄을 이룬 것과는 약간 대조적입니다. 하여튼 이쪽 섹터로 해가지고 겁나게 몰린 거야.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LNF.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의 원전 그 주기기 생산업체입니다. 원전 주기기 생산업체인데, 이 원전 주기기는 그 핵 분열을 통해 가지고 열을 만드는 그 원자로 그리고 발생한 열로 증기를 그 생산하는 증기 발생기, 그리고 또 그 증기로 다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 발전기 등 그 원전의 핵심 기기를 일컫습니다. 핵심 기기. 그러니까 핵융합은 아니고 핵 분열이네요. 핵 분열. 소형 모듈 원전의 그 주요 기자재도 공급한다. 나름대로 실력 있는 회사예요. 예전에 문정부 때 좀 박살났었는데 한번 이제 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친원전 정책으로 해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그룹의 중간 그 지주사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두산의 밥캣이라서 밥캣. 참 이름도 특이하죠. 두산 밥캣, 두산 퓨얼셀 이걸 산하에 두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1% 증가를 해가지고 3,645억 정도 했어요. 두산 밥캣이 실적을 견인했다. 이 밥캣이라는 회사 괜찮더라고 보니까 밥캣. 매출액은 35% 늘어나가지고 4조 410억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세가 몰린 거는 친원정 정책의 영향으로 보여요. 지난달인 것 같아 열린 그 한미 정상회담 보니까 양국의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약속합니다. 원자력 협력을 약속했고 설계 기술에서 강점을 가진 미국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세계 SMR 시장의 그 진출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 뭔가 힘을 합치면은 뭔가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국내에서도 원전 사업이 이제 재개가 됩니다. 지난 15일인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남 창원에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신한울 3호기하고 4호기, 3, 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열었습니다. 3, 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열었는데 정부는 이번에 그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원전 생태계에 그 완전한 정상 궤도 진입이다. 완전한 정상 궤도 진입이라면 그런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산업부는 향후 5년간 원전 산업 기술 개발에 한 2조 원을 투입하겠다. 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밝힌 거죠. 이 원전 산업에 보면은 그 훈풍이 불었지만은 주가는 크게 움직이진 않아. 움직이지 않고 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지난달 17일이죠. 19,480원에 이제 마감 고점 찍어요. 고점 딱 찍고 꾸준히 하락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16,050원에 마감을 한다는 거지. 16,050원에 마감을 했고, 이 공매도 잔고, 공매도 골 때리지. 이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 점이 이제 주가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전날 기준 두산에너빌리티 대체 잔고 주수가 3,001만 3,460주니까 많네요. 하여튼 22일보다도 한 1,000억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하려면은 대차 거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 잔고가 증가하면은 향후 공매도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공매도가 증가할 것이다. 대체 잔고가 증가한다. 증권가에서는 그 해외 수주가 향후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의 향방을 가를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 신한울 3, 4호기 이후에 국내에서 대규모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국내 원전 업체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나 보고 두산에너빌리티의 그 대형 원전 수주는 올해 3조 2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요. 그러면서도 원전 사업은 설계, 조달, 시공 이쪽인데 기타 플랜트 사업보다도 규모가 커요. 그리고 수익성이 높아서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폴란드에 추가로 원전을 수출할 계획인데 한수원하고 폴란드 민간발전사죠. 제티팩 그리고 국영전력공사 PGE 등은 차세대 한국형 원전 APR 1400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원전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고요. 한국이 맡게 될 폴란드 원전 사업 규모가 최대 300억 달러라네요. 300억 달러, 40조에 단답니다. 야, 폴란드는 우리나라 그 전차도 무기도 사가지고 또 원전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폴란드 참 중요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그래서 일단 원전 한 기를 수주할 때마다 두산에너빌리티 연간 매출액이 1,500억이에요. 영업이익은 한 15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 SMR을 수주하게 되면은 수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가 올해 에너지 사업에서 8조 6천억 정도를 수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신한울 3, 4호기하고 카자흐스탄의 복합 화력 발전 사업을 수주해서 이미 연간 목표 5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그 한수원 간 분쟁은 변수로 작용할 건 전망인데 지난달 폴란드 현지 언론에 따르니까 그 패트릭 프레그번 웨스팅하우스죠 CEO가 한국의 프로젝트는 폴란드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하고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데 한수원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동의 없이 APR 1400, APR 1400을 폴란드에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한수원의 원전 발전 사업을 수행하는데 장애물은 없다 그렇게 하죠. 다만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 간 분쟁에 대한 우려가 과다한 시각도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웨스팅에너지로도 주기기를 공급한 전력이기 때문에 분쟁 관련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저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